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꿈, 화가. 어느 날 나타난 남자는 다시 그 꿈을 펼쳐보라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너의 그림을 그리고 나는 글을 쓰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되면 그렇게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서로 이 X를 안 깨게 좀 만들어. 네? 이거 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얼마 전까지 미정 씨가 살던 집. 이 집이 미정 씨에겐 숨쉬기 어려울 만큼 두려운 장소가 되었다는데요. 아니, 사실 집은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인데. 그렇죠. 그 집은 이제 얼마 만에 구경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집 나가고 지금 그때 잠시 후 지하 주차장까지는 와봤는데 못 올라오고 지금 거의 처음 오는 거예요. 현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러게요. 2달 가까이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네, 이사를 가야 해서 가족들이 대신 이삿짐을 싸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미정 씨가 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림은 어릴 때부터 했었고요.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제 작품을 하고 뭐 출품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 여러 미술 대회에서 상을 휩쓸 정도로 알아주는 화가였던 미정 씨. 뭐 대상, 특선, 상장 뭐 대단하십니다. 예. 이혼한 지 20년. 화가라는 꿈을 뒤로한 채 홀로 2딸을 키우고 잠시 여유가 찾아온 그때 10년 이상 된 은사님이시고 20년 정도 된 분이신데 누군가 소개해 주겠다. 한번 꼭 만나보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림을 그리는 여자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 사업을 한다던 박건영 씨. 그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그가 인터뷰한 기사도 볼 수 있어 더욱 믿음직스러웠다는데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가던 중 그는 미정 씨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록 홍보 마케팅 전속사 대표입니다. 응? 홍록 형님이 그 신뢰, 20여 년 동안 가져왔던 신뢰 때문에 그냥 널 믿으니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형님, 저를 믿으세요? 야, 난 널 믿지. 그러시면 형님, 제가 필요하세요? 정말 필요하단다. 완전히 양보겠죠. 영원한 젊은 오빠 가수 전영록. 대한민국에 전영록 씨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팬이거든요. 그는 전영록 씨와의 인맥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발대식을 이렇게 했다. 자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사진 보니까 진짜 팀 전영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가까워진 어느 날 그는 미정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화장품은 그 전에 단계에서 진행이 다 개발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과정이고요. 저보고 이제 디자인 일을 해봐라.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까 내 명의로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예전에 국세 미납도 있고 뭐 이래 뭐 사업자도 낼 수 없고 자기 앞으로 수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이름만 빌려줬을 뿐. 그녀의 역할은 화장품에 들어갈 그림이 전부라 생각했다는데요. 예, 이게 벚꽃 화장품 제품이고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앞에? 앞에 어느 벚꽃이 흐드러진 날의 그 노래 제목이에요. 이게 전영록 씨의 노래 제목. 예,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처음에 저는 그림 그릴 때는 제가 좋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자 했었고 또 그림이 제 제품의 디자인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때는 싫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영광이니까.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일은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책까지 막 이렇게 일이 계속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요. 책도 그날 술 마시고 뭐 음악을 막 듣더니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정용 쌤한테 형님 노래로 작사집을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떠올랐다면서 당장 책을 내자고 하니까 정용 쌤이 좋다, 좋은 생각이다.
가 이제 그 무슨 제품이 나올 때마다 샘플이 나올 때마다 들고 가서 컨펌을 받고 형님 이렇게 샘플이 나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오 좋다. 오케이 하면 진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전영록 씨의 얼굴이 걸린 만큼 사업을 준비하며 그와 함께 한 적도 여러 번. 아, 게다가 화장품 사업은 전영록 씨와 박 씨가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박 씨가 미정 씨에게 빌린 건 명의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카드를 잠깐만 빌려 쓰자고 그랬어요. 아하. 사업 구상이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미팅하고 거기서 또 돈을 쓰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제 모든 거를 제 카드를 써서 이제 썼죠. 불어나는 카드값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는 카드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만 이번 달만 좀 막아달라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넘어가고 저도 아이고. 몰랐는데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 아들한테도 보내주고 네? 이제 현금이 필요한 부분은 제 카드를 현금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이야. 뭐 또 이렇게 카드 대금하고 하면은 뭐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업 비용은 물론 박 씨 아들의 카드값, 심지어 미정 씨를 만나기 전 그가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 범칙금까지 그녀의 돈으로 해결하고 그마저 부족할 땐 현금 서비스와 대출까지 받았다는데요. 하지만 미정 씨는 그의 폭주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시면서 진짜 하고 싶어서 하셨어요? 무서워서 겁나서 했죠. 이 일 그만두자 소리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너는 해보지도 않고 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한다고 이제 또 화를 내고 그랬죠. 도저히 안 돼서 얘기를 하니까 돈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 되고 목을 조르는 거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완전 짓누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정신을 못 차리게. 제 꼼짝을 제가 할 수 없었던 게 늘 자식을 두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데 정말 미치구나 부탁입니다. 서로 네 X를 안 깨게 좀 만들어주세요. 영웅님한테 모든 쪽을 다 팔려도 내가 이체가 안 돼. 이런 상황에서도 전영록 씨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나요. 나 화나지 마라. 이거 나요. 이거 나. 나 화나지 마라 그랬다. 빨리 닥치라는데 너 계속 말한다고 그랬기도 했었고 제가 돈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너 계산기를 입에 쳐넣으면 그 입을 닥치겠냐고 그런 폭력들 주로 그런 폭력들을 많이 썼어요. 이게 도대체 집을 나온 미정 씨는 과거 그와 사업을 했다던 이 씨를 떠올렸습니다.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분한테 선뜻 전화드리기가 되게 망설여졌었어요. 용기 내 전화를 건 미정 씨는 미정 씨와 같은 일을 겪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이제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진짜 나쁜 X다. 왜냐하면 작가님 이전에 당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똑같아서 데자부처럼 느껴진다. 내용이 너무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분이 하시는 대필 작가거든요. 이분은 전영록 선생님의 자서전을 쓰고 새끼 지금 인쇄만 냈지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와. 미정 씨의 간곡한 부탁에 이 씨는 피해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1년 그걸 가지고 죽이네 모함한다고. 그리고 저도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폭력이 시작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진단서끈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카드 있으니까 처음에 제 카드를 내서 제 사업자 카드를 내가지고 제 카드 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때 이미 제 카드와 아들 카드랑 어머니 카드를 거의 돌려먹듯이 그래서 저도 똑같을 거예요. 네. 심지어 미정 씨를 만나기 전부터 구상했다던 사업은 알고 보니 영미 씨의 명의로 벌이던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참. 어허.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글을 쓰는 작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느껴지는 두 사람의 피해. 게다가 2023년도 3월에 좀 보셨더라고요. 네, 저는 3월 26일 날 봤어요. 저 2월에 나왔어요. 그럼 거의 한 달 만에 새로운 여자를 찾은 겁니까? 처음에 이혼을 해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겠다고 했다가 1월달에 이제 오라고 해서 1월달에 판결을 받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박 씨와 알고 지냈다는 이혁준 씨. 그를 만나 박 씨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펜션이라는 회사 대표인데 투자 블로그가 있었어요. 거기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투자할 사람은 모집합니다 라고 공고가 떠서 제가 연락을 드린 거죠. 박 씨가 소개한 사업은 제법 그럴듯했답니다. 본인이 이제 펜션이라고 해서 펜션 관련된 관리 업무 부분들은 또 프로젝트 부분들은 자기가 다 수행을 해왔대요. 그때는 이제 대여죠, 대여. 빌려준 돈이었었던 거죠. 선생님께서 네. 얼마나 빌려주셨어요? 그때 1억이었죠, 1억.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돈을 돌려달라고도 해봤다는데요. 계약이 안 됐다. 수익이 벌어진 게 없다. 다른 부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너 변제를 하겠다. 시간이 지나니까 묻혀져 가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달라고 얘기를 계속 했지만은 돈이 없다는데 뭐라 그래. 끊겼죠. 연락이. 아이고야. 소식이 끊겼던 박 씨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은 건 약 3년 전. 내가 이런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네가 조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해서 저는 거부를 했죠, 처음에. 근데 한 7, 8개월 있다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전용록 콘서트다, 자서전, 그 다음에 관광업, 전용록 콘서트, 그 부분들이 그 3박자가 대부분이 전용용 네임밸류를 이용을 해서 좀 이슈화 좀 시키자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였었어요. 가수 전영록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면 뭔가 다를 거란 생각에 또다시 약 7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혁준 씨. 그런데 전용록 콘서트 부분들 때문에 5천인가 얼마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 나보고 넣어달래. 마지막에는 제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안 했어요. 다음날 술 먹고 전화 와가지고 안 떠는 거야.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냐고. 저희 애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죽여버려야 되는 거 오늘 뭐 한다는지 네 가만 안 둔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온다는 거 지키러 온대 저를. 난 몰랐는데 지가 얘기하더라. 그때 진짜로 칼고 가지고 찾아갔었다고. 근데 이제 거기 차가 앵꼬가 났나 봐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저거. 미정 씨는 오직 전영록 씨만이 그를 멈출 수 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전용록 선생님한테는 100% 복종이었거든요. 조언을 구하고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도 그저 우리는 시킨 적이 없다.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원했던 적이 없다고만 말씀하셨고. 나도 솔직히 작가님이 나를 믿고 이렇게 해줬다지만 나는 작가님도 믿었어. 아, 이런 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이 참,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내가 눈치를 줬잖아요. 눈치도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얘가 붙어서 있잖아. 전 씨의 입장은 어떨까? 실화탐사대가 그가 활동한다는 스튜디오로 찾아가 봤는데요. 장시간 기다린 끝에 전영록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드렸었는데 저 MBC 실화탐사대 정희수 PD라고 하거든요. 예예예.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사업하는데 조금 많이 연관이 되시죠? 아니, 난 사업한 적도 없어요. 아무 사업도 없었구나. 그런 사업한 적 없는데 그놈이 오더니 화장품을 내겠습니다. 계약서도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계약을 써야죠. 그러면 뭐 물건 만드는데 계약서 안 써요? 어쨌든 선생님도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거죠. 그거 만들으려고. 내 가사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내겠다. 그래요. 1억 내려면 잘 내라. 그리고 너도 돈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일전은 더 오간 것도 없고 이 책 소개하는데도 내가 가서 그냥 끌려가서 해주고. 제가 선생님이 몇십 년직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오직이요?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박 씨가 자랑하던 팀 전영록의 정체는 뭘까? 팀 전용록이라고 이렇게 있나 아직도 하나요? 신동록이 이렇게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이렇게 우리 시장 팀 정영록은 이렇게 3명이고요. 지가 이제 딴 데다가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녔겠죠. 사실과는 무관한 그. 여기 홍보하는 사람. 저희가 무슨 홍보를 제가 매니저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름이나 이런 걸 하라고 하셨어요?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니까. 박 씨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제보에 실화탐사대는 곧장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여기 근무하시는 분 중에 확실하고 있어요? 왜냐면 증언이 없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실례합니다. 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 혹시 있어요? 저 MBC 실화탐사대 정식 있네. 그는 제작진을 데리고 서둘러 밖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뭔 일을 하고 있어요. 매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허세, 위선이나 교만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꺼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고 살아나죠.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셨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당연한 거예요? 그 X을 올리는 이름, 그러니까 저는 X을 올리고 싶었어요. 제 계획은. 어쨌든 선생님이 쓰신 거잖아요, 돈을. 그쵸, 그렇게 썼죠. 네. 사업 명목으로 쓴 것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그러니까 대부분 출장 다니면서 기름 넣거나, 다니면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뭐 그런 데 들어간 비용이고, 사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는 화장품 제조할 때 들어간 거하고, 책 제조할 때 들어간 거. 책도 스터디셀러 간다고 했어요. 스터디셀러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월석돼서 아무 공부도 못 하잖아요. 그죠? 책이 5월 10일 날 나와서 5월 18일 날 첫 출간 기념을 했습니다. 5월 20일 날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었나요? 화장품은 작년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믿고 뭘 했는데 우리가 망했나요? 아니죠. 못 봤잖아요. 제작진은 미정 씨와 영미 씨를 폭행한 것이 사실인지도 물었습니다. 씨랑 살면서 선생님 폭행이나 이런 걸 했던 적? 아, 때렸죠. 선생님이요? 예, 뺨 세게 한 대 때렸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번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예, 그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건 인정하고 그거는 또 한참 전 얘기고요. 목조는 사실은 없어요. 목조는 죽죠. 목조였으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끄럽게 하니까 입을 막았죠. 이렇게. 거기나 그는 미정 씨가 강압에 의해 한 일이 없다는 말을 제작진에게 남겼습니다. 박 씨의 말에 대한 그녀의 입장은 어떨까? 그 사람의 말대로 제품이 나와서 고수익이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왜 집을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못 견딜 정도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제 자식에 대한 협박들이 너무 심했었고요. 폭력은 단 2번뿐이었다는 그의 말에 미정 씨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멀리서 날라와서 가슴을 찬 것도 있었고요.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닌 적도 물론 그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를 잡고 목을 뒤로 완전히 접혀서 입에다가 자기 휴대폰을 쳐박으면서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 이전의 인생의 경험상 접촉한 사람들, 즉 컨택터라고 그러죠. 만난 사람 중에 자기한테 쉽게 넘어가는 패턴을 일정 부분 정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본인이 찾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분들이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된다면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년 동안 돈을 잘 쓰고 지냈지. 이게 자기 몸에 체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다른 사냥감을 찾지 않을까요? 전 100%라고 봅니다. 미정 씨는 그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일단 아직도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제일 두렵고 제일 겁나고 이제 제가 언제 회복돼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지 그게 좀 사실 막막해요.